그 한국에서 구입한 아이폰만 안 되는지 가능하면 애플 측의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오, 그래. 하지만 느렸죠?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얼마 만에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한국 애플 사용자분들이 원했던 기능, 그동안 한국의 애플 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등 들어와도 꿋꿋이 안 들어왔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안 되었던 기능, 애플 나이 찾기 기능이 곧 도입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나이 찾기 기능이 한 2010년경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4년간 못 썼던 기능이 이제서야 한국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서비스가 정말 아쉬워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제 곧 한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또 한 번 영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 처음부터 안 썼으니까 사실 잘 모르긴 한데 한번 해외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너무 유용하게 쓰는데 한국어 오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역체감이 심해서 진짜 엄청 기다렸던 기능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왜 영상으로 찍는지, 이 나이 찾기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쉽게 말해 나이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위치를 서로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거나, 내가 기기를 잃어버려도 다른 기기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위치를 찾거나 에어태그 등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갤럭시에서 지금까지 당연히 되었던 기능이고요, 안드로이드나 이제 구글도 모두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 2021년 애플의 에어태그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삼성에 있는 그 스마트 태그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것을 써보면 삼성 스마트 태그도 굉장히 유용한데, 애플의 에어태그는 정작 한국에 정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찾기 기능이 안 돼서 한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 소수 그 정밀 찾기 그것만 사용 가능했어요. 그럼 그동안 무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한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안 했냐? 처음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다 보니 지도법상 해외 반출이 안 돼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2010년에 이 나이 찾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겨났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했을 때 애플조차 한국법에 의해 지도 서비스만 제한한다고 해서 다들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찾기라는 열사분께서 저한테도 메일로 따로 제보도 해주셨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통위의 답변, 그리고 애플 코리아의 답변, 열사분이 직접 테스트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 때문은 아닌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었습니다. 애플 코리아에서는 뭐 법적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무슨 법인지는 모른다, 대한민국의 끝에 가면 그 사각지대에서는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방통위에서 애플 측 확인 결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때문에 뭐 Find My iPhone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사실상 법 때문이 아닌 걸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이게 법 때문이 아닌 게 좀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구글도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이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이상한 거죠. 지도 반출법 때문이 아니면 뭔데, 더 웃긴 건 외국에서 사온 아이폰을 한국에서 쓰잖아요. 그럼 막 좀 많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이 찾기 기능 일부는 또 쓸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한국에 판매되는 아이폰도 나이 찾기 기능을 켜잖아요. 그럼 아주 잠깐 사람 아이콘이 떴다가 광속으로 사라져요. 이게 직구한 아이폰인데 여기 이제 사람 탭이 있죠. 이게 한국에서 구입한 아이폰이거든요. 요 나이 찾기 누르면 딱 사람 탭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진짜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결국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니 소비자들도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대체 왜 안 해줄까? 뭐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와중인 오늘 2024년 9월 5일 오전 11시에 애플 뉴스룸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식이 떴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애플이 2025년 봄 나이 찾기 그 네트워크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내 사용자들도 곧 나이 찾기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자신의 애플 기기와 개인 소지품을 찾고 친구 및 가족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뉴스룸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애플에서 나름 빠르게 공지를 하려고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보통 한국에서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하면 그때 딱 알리는 것에 비해 내년 봄에 서비스가 시작인데 미리 알리는 걸 보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빨리 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법상 가이드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 곧 수정이 되겠죠. 늦게나마 이제는 내년 봄이면 한국에서도 나이 찾기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이 소식이 지금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럼 나이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의 찾기 기능이 들어온다면 분실된 기기 찾기가 굉장히 유용해지죠. 사실 이게 거의 메인 기능이고 아주 유용해요. 내가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찾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위치가 안 뜨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제 노트북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분실 모드로 표시 요거를 이제 원격으로 활성화는 할 수 있는데 위치를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분실 모드와 동시에 기기가 이동하고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보니까 쉽게 더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되면 한국처럼 땅이 좁은 곳에서는 핸드폰 도넛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꺼버리고 바로 이제 해외로 수출해버리면 답이 없기도 한데 잃어버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줘야하면 위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어디 뒀지? 어디에 놔두고 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팍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해외 나가보면 또 좋았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핸드폰 에어팟 요게 이제 내 위치랑 조금 멀어지잖아요. 사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알리기 요 기능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유용한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조금 느리긴 하지만 요것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에어태그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 캐리어에 넣어두면 내 캐리어가 언제 나온지 그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도 좋고 차에 두면 위치 찾기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정밀 찾기 기능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이제 유용하지 않는데 지도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차키나 가방에 걸어두면 되게 유용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에어태그를 좀 여러 개 사서 제가 자주 갖고 다니는 물건에 좀 넣어두고 쓸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공유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은 제 와이프 기기도 이렇게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족 간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고요. 분실했을 때 다른 가족 기기 찾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iMessage로 또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iMessage로 이제 위치 공유를 서로 이제 허용하면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특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알림이 오는 그런 기능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자녀가 집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거나 그렇게 위치를 설정해 놓으면 이제 거기에 도달했을 때 또 알림이 오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도 우리 가족 같이 공유한 친구들 찾기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애플 펜슬도 이게 아이패드에 붙여놓으면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좀 잃어버리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의 찾기가 되면 좀 더 찾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아이폰 15 이상 사용자분들은 2세대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제 서드파티들도 사용하기 더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 킥스타터나 여러 해외 페이지로 보면 뭐 에어태그처럼 원형의 형태로 에어태그가 아니라 뭐 카드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 나의 찾기 기능이 된다면 내가 이제 애플 제품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찾기 쉬워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애플이 몇 년 사이 한국 시장에 최근 들어서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한동안 그토록 생기지 않았던 애플 스토어도 갑자기 지금 한 7개까지 확 늘어났죠. 애플페이도 한정적이지만 지금 열어줬죠. 한국 아이폰 1차 출시국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켜준다라고 하고 iOS 18.1부터 통화 녹음도 순정으로 되는데 기대해볼 만한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홀드했던 한국 시장에 이제 봄이 오는 걸까요? 아마 한국에서 젊은 층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굳건하게 굳히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나의 찾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그 열사님의 제보를 해주신 덕분에 이러한 이제 히스토리와 내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찾기 기능 때문에 한국에서 뭐 1인 시위까지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매우 기쁜 날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드디어 한국에서 나의 찾기 기능 비록 이제 지금 바로 시작은 아니고 내년 봄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이렇게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 교통카드 그게 이제 다음 스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애플 피트니스? 피트니스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피트니스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스토어도 이제 지방에 조금 더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한국에서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한국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